13단원 등비 수혈하는 날입니다. 그죠? 네. 등차 수혈했고 등차 수혈에 합했고 이제 수혈과 일반항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오늘은 등비 수혈하는 날. 등비 수혈은 더 개념적으로는 더 쉬울 수 있어. 더 쉬울 수 있는데 또 문제가 지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서 계산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등비 수열은 어떤 느낌이냐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딩딩딩딩 가서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딩딩딩딩 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기서 얘와 얘 B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 B가 일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R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라는 게 등 B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 값이 1일 때가 A1분의 A2가 R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얘가 2였을 때 그래요. A2분의 A3이라고 하는 게 R이라는 뜻이야.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모든 항의 B들이, 그러니까 이웃한 항들의 B들이 다 똑같은 그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거기 있는 걔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1에다가 R을 곱한 게 다음 항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전히 똑같은 의미로 전부 다 각 항들이 계속 곱해져 가면서, 일정한 값으로 곱해져 가면서 커지는 혹은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가지고 등비 수열이다. 등비라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는 그 일반항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다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가서 AN이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R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A에다가 곱하기 R을 한 거니까 얘는 AR이 될 거고 또 곱하기 R을 한 거니까 AR의 제곱이 될 거야. 또 곱하기 R을 한 거니까 AR의 세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계속 R을 곱할 건데 R을 몇 번 곱하겠니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차이나? n-1개 차이 나잖아. 항 자체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R을 몇 번 곱했겠어? n-1번 곱했겠구나.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일반항 AN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AN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라고 부르는 요 녀석을 n-1번 곱한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등차 수열이랑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 등차 수열일 때 AN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A에 더하기 n-1D였단 말이야. 근데 얘 의미랑 얘 의미가 이게 완전히 다른 식처럼 보이지. 뭐. 그죠? 완전히 다른 식처럼 보이지만 규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A에다가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딩딩딩 더해서 D를 더했는데 걔를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D를 n-1번 더했기 때문에 n-1D라고 이렇게 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야. 그죠?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A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계속 이런 식으로 R을 곱해가지고 몇 번 곱한 거야? 여전히 얘가 n-1번 곱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걔를 표현하는 식이 여기는 이 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아. 얘는 더하기에 대한 상황이고 얘는 곱하기에 대한 상황이었구나. 그거 하나만 다른 것 뿐이고 결국은 여기 A에다 D를 n-1번 더하면 되고 얘는 A에다 R을 n-1번 곱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너희가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 일반항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너희가 이유를 알고 가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A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해주면 걔가 일반항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등차수열에서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이 나가요. 등비라는 규칙을 나한테 던져주잖아? 그럼 나는 몇 개의 정보만 있으면 될까? 딱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첫째 항과 공비를 충분히 나는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정계수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딱 두 개의 정보만 얻어내면 끝이다. 이게 다야. 알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차근차근 본다면 등비수열,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비율이다. 공통된 비라고 해서 공비예요.
일반적으로 수열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했을 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여긴 얘가 R이다. 이런 걸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등비수열을 이룰 때 거기는 걔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A와 그 다음에 X와 그 다음에 B가 있었어.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이 순서로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었대. 라고 한다면,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어. 뭘 얻을 수 있냐면, 이거와 이거의 B잖아. A분의 X. 이거와 이거의 B잖아. X분의 B. 이거 같아요. 라는 뜻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X의 제곱은 AB가 됩니다. X값이 궁금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X값은 요거 두 개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양수인 걸 우리가 전문 용어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A랑 B가 다 양수일 때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해서 산술 평균 그 다음에 루트 AB라고 해서 기하 평균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라고 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하 평균 이것도 하나의 평균이다. 여기는 얘는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고요. 여기는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얘기했어. 이제는 너희가 얘는 산술 평균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등차는 계속 더해지는 상황에서 가운데 항이니까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구나 이제 이해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계속 곱해지는 상황에서 가운데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등비 중앙 기하 평균 얘는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다라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요런 관계가 있다. 여기 물론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죠.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합 평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써주긴 할까요? 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얘가 조합 평균. 그러니까 조화 중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건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하나의 부등식이죠. 오케이? 저걸 이용해서 이제 최대치수도 많이 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요식 혹은 요식 혹은 요식. 요 세 개의 식을 똑같은 식이니까 사실은 이걸 얻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등비, 조화 중항의 관계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저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이거 세 개가 이 순서로도 뭘 이루게 되냐면 저 순서로도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곱해버리면 뭐가 돼? 얘랑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사라지고 2랑 2 사라지고 AB가 되지. 그럼 이거 제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저 세 수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군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거기는 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그냥 그런 상황이다 정도만 알면 돼. 넘어가. 그래서 보기 1번부터 차근차근 어차피 봐봐. 나한테 두 개의 정보만 주면 돼. 일반항이라고. 다시. 등차는 선생님 되게 중요하게 막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봐봐. AN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N-1D예요. 라고 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 미정계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내가 AN 더하기 B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A와 B 이렇게 두 개의 미정계수를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결국 두 개의 정보만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마찬가지. 등 B였을 때도 똑같아요. 등 B였을 때도 A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 결국은 A와 공비, 첫째 항과 공비 두 개만 알면은 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어떤 식이니 얘들아? 로 봤을 때 얘는 n에 대한 1차 식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n에 대한 무슨 식이에요? 지수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지수식입니다. a 곱하기 지수식 이렇게 되어 있는 지수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지수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가 여전히 지수의 밑에 있는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야. 다시 그냥 이렇게 해볼까? a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바라볼게요. 했을 때 n의 밑, 다시 n의 뭐가 밑,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얘가 공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n의 밑입니다. 여기는 얘가 공비가 됩니다. r이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뭐 첫째 항을 구해주세요. 1 집어넣은 거니까 첫째 항은 a, b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형태가 꼭 여긴 얘가 n-1로 이 형태를 꼭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선입견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석 괜찮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 a를 첫째 항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게 첫째 항인 이유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아래 빵제곱이 되면서 a가 되잖아. 자연스럽게. 그지? 여기 얘는 1을 집어넣으면 뭐야? a, b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 b가 첫째 항이 되는 거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정보만 얻으면 되는데 등비 수열하고 대놓고 줬으니까 사실 요거 두 개만 있었어도 나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과하네요. 저 정도까지 줄 필요 없었어. 그죠? 우리를 무시하지 마. 우리는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첫째 항 마이너스 2, 공비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한 규칙만 가지고 생각해도 a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꼭 그거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가지고만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규칙이 바로 보이면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얘는 뭐야? 첫째 항이 4, 공비가 3, n-1제곱. 여긴 얘가 2, 9, 1, 6이 되는 이 지수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끝. 어렵지 않죠? 다음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여기는 얘가 이거 여섯 번째 항이 저거래. 그러면은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아래 5제곱한 결과가 32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R값은 당연히 2겠죠. 실수라고 준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됐죠? 다음 공비가 0.5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얘다. 첫째 항을 구해주세요. 그럼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게 공비를 4번 곱한 게 그러니까 2분의 1을 몇 번? 4번 곱한 게 걔가 다섯 번째 항인 20이 될 테니까 A라고 하는 거는 16 곱하기 2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치? 단순한 지수 계산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어쨌든 나한테 지금 뭘 주고 있어? 규칙을 주고 있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등비라는 규칙을 나한테 전달해 줬으니까 그 규칙을 가지고 나는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우리 수열의 첫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생각해봐. 그냥 수 아무 규칙도 모르겠고 그냥 수 막 깔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일반항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항들을 쭉 관찰해가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등비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그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등비라는 규칙이니까 어떻게 첫째 항과 공비만 잘 알아내면은 충분히 우린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그래요. 자, 이것도 얘들아 해석을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정보 몇 개 줬네요? 2개 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AR이 뭐야? 9야. 그 다음에 AR의 4제곱이 뭐야? 243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잘 연립해서 풀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뭐 그냥 3의 제곱이고 여기가 뭐니까 3의 5제곱이니까 아이고 그럼 일반항이 3의 n제곱이겠네. 이렇게 그냥 규칙을 판단해서 바로 구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등비라는 규칙을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죠? 등비라는 규칙을 준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몇 개 차이 나는지 봤더니 3개 차이 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r을 3번 곱하면 9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걔가 뭐 한다? 243이 된다. 요렇게 식을 다이렉트로 써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항들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그럼 됐죠?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니 이거? 27인가요? 그지? 그럼 얘가 뭐야? R이 3이네. R이 3이니까 첫째 항도 뭐겠어? 3이겠지. 되나요? 일반항은 뭐야? 3의 n제곱이야. 이것도 사실 꼭 3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그지? 너무 이렇게 요 틀에 맞춰서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야.
딱 봐도 첫째 항이 3이고 그다음 공비가 3이면 그래서 3, 3, 3, 3 곱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누가 봐도 3의 n제곱이잖아.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얘가 3의 1제곱, 3의 n-1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3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러지 말자는 거야. 알겠죠? 좀 유연하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다음. 여기는 얘도 봅시다. 얘는 뭘까? 얘를 만족하는 b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적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딱 보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로그 b의 a1이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b의 a2 더하기 댕댕댕 가서 로그 b의 a10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죠? 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기는 얘를 어떻게 풀면 될까? 그냥 규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얘는 3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로그 b의 3의 10제곱이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1제곱이니까 내가 얘네들을 이 상태에서 더한다면, 다 직접 더한다면 얘는 로그 b의 3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댕댕댕 해서 10까지 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이거 55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초딩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55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b의 3이 되는 거. 걔가 55라고 준 거니까 b 값은 당연히 3이었겠구나.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서 얘를 내려서 1, 여기서 내려서 2, 내려서 3, 내려서 10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로그 b라고 하는 게 로그 b의 3이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등등등 해서 10까지 해서 이렇게 다 더한 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거 똑같아 결국은. 그죠? 다 내려놓고 풀든 미리 계산하고 내리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서 미리 좀 하나 정보 하나만 줄게 얘들아. AN이 등비예요 라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 로그에 뭐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여기는 얘 AN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이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얘들아 등차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AN이라고 하는 게 등차래요. 라고 해서 뭔가에 A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등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봐봐. 너무나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래. 일단은 이걸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해보자. 이걸 그냥 뭐라고 해볼까? R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알겠죠?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죠? 그 1차식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R에 뭐가 되는 거야? an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R의 B제곱에다가 곱하기 R의 A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는 얘는 R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R의 A제곱 전체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처음에 썼던 R에 대한 뭐가 되는, 그러니까 N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지수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이렇게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반대로 여기는 얘 같은 경우 AN이 등비였어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이라고 얘들아? 지수식이라고. A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B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거기 있는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로그 네모의 AN이니까 A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얘랑 해가지고 계산하면 N 곱하기 뭐가 되겠어? 로그 네모의 B가 될 거고 더하기 얘가 로그 네모의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얘들아?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n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라서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얘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등비 수열에 있던 여기는 이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식이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여기는 얘가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얘가 지수식이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1차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그죠?
여기 분명히 n제곱이라는 게 뭔가 달려 있었을 거 아니야. 걔를 앞으로 내보낸 거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차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때? 얘 자체에 뭐가 들어가? 1차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로 무슨 식이 돼버리는 거야? 지수식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1차식을 여기다 얹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지수식이 돼버렸구나. 아, 얘는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쉬워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4번 가보자. 이 수열은 제 몇 항부터 처음으로 뭐보다 커지냐? 만보다 커지냐?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3의 n제곱이고 여기가 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냥 이거 뭐 해주세요? 저기는 저 지수 부등식 풀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끝. 됐나요? 사실은 이 정도는 우리가 노가다로 떼어서 구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야.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 노가다 떼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 지금 로그라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준 거 보니까 양변을 상 로그 취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럼 얘는 n 로그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로그 취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요. 그럼 얘가 로그 3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0.4771분의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나 같으면 이거 노가다 할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다는 소리야. 이거 그냥 노가다 하는 게 편하잖아. 이게 막 뭐였다면 뭐 10에 막 20제곱이었어. 이러면 당연히 n값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얘는 충분히 이걸 계산하느니 이걸 계산하느니 그냥 몇 번만 더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좋아요. 넘어가. 다음 보자. 어이구, 얘는 뭐야?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CN은 AN 더하기 BN이라고 놓았대. 뭐지? 그 다음에 C1과 C1이 2야, C2가 5야, C3이 17이야 라고 줬고, 그 다음에 CN의 일반항인 CN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BN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정수입니다. 딱 읽다가 되게 별로다 하다가 이거 딱 읽고 나서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죠? 딱 봐도 뭐 해달라는 소리야? 노가다 떼어달라는 소리네. 그지? 정수 조건을 줬잖아. 그지? 선생님 수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조건. 정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조건? 자연수 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아이들이 가장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이거 완전 노가다네. 근데 이제 보자. 노가다도 있잖아. 그냥 진짜 한 땀 한 땀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작전을 세워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은 이거 줬네요. 보니까 얘는 A1 더하기 B1이 얼마야? 2야.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거 줬어. 얘는 A2 더하기 B2가 얼마래? 5라고 준 거야. 여기는 얘도 줬네요. 그럼 얘는 A3 더하기 뭐야? B3이 얼마야? 17이야.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저렇게 세 개의 정보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려면 AN의 일반항을 구하든 BN의 일반항을 구하든 어쨌든 A 더하기 n-1D라고 해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얘는 B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해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해. 그죠? 미정계수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미정계수가 필요해? 네 개의 미정계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는 나한테 무슨 식을 주고 있었어? A 더하기 B가 그냥 단순하게 2입니다라는 정보.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D 더하기 AR이라고, BR이죠? BR이라고 하는 게 5입니다. 라는 정보. 얘는 뭐였어? 3이었잖아, 이거. 그죠? 얘는 A 더하기 2D 더하기 BR 제곱이 얼마야? 17이야.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나한테 주고 이거 가지고 뭐 해달라?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래? 문자는 4개인데 식이 3개잖아. 그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인 거야. 그리고 부정방정식이라서 얘는 정수 조건을 나한테 던져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 정수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겠어? 첫째 항과 공비. 그러니까 B와 R은 남겨두고 A와 D를 최선을 다해서 소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죠. 이해됩니다? 왜? 이 정수 조건을 줬으니까. 그지? 얘네들은 나중에 이용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B와 R로 이루어진, 다시 B와 R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을 만들어야 돼. 그냥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풀 생각이란 말이야. 만들어서 풀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뭐 할 거야? 이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A를 소거할 거고, 그 다음 또 뭘 소거할 거야? D를 소거할 거야. 나는 A와 D를 완벽하게 다 소거할 작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하게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두 개 빼볼까? 이거 두 개 한번 빼볼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할 거야를 미리 작전을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계산을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A를 소거하고 싶으면 얘는 딱 A를 소거하게 생겼네. B가 뭔 소리야? A가 뭐가 됩니다? E-B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일단 A는 요 식은 이제 용도를 다 했어. 여기는 얘를 소거할 거니까 여기다가 아니지.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고 여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일단은 뭘 할 거야? 나는 A를 소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집어넣은 식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뭐 하면 되겠어? D를 소거하면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 넣었어. 그럼 얘는 지금 D와 R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D가 딸랑 딱 하나 떨어져 있잖아. 얼마나 고맙니, 그지? 나머지 다 넘겨놓고 그 D 대신에 여기 얘를 쏙 집어넣어 버리면 끝났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B와 R에 대한 식으로 여기는 얘에서 완성이 될 것 같고 그 식을 통해서 B와 R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합당한 B와 R 값, 정수값을 계산해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막 계산하지 말자 우리. 그죠? 우리 이제 중딩 아니잖아, 그지? 고딩들은 막 계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딱 작전 세워놓고 어떻게 계산하면 좋다 이런 것들 판단해놓고 그리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넘어가요. 13-3번에 나왔네요, 그죠? AN이 등비 수열이면 로그 AN은 등차 수열임을 보여주세요. 아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 이거는 생략하고 요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이 아닌 세 양수 A랑 B랑 C와 0이 아닌 세 실수 X랑 Y랑 Z에 대해서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C의 Z제곱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는이 있어. 이렇게 는이 있는 이런 식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 그 스킬 정도로 하나 기억해 두면 되겠죠? 는이 있으면은 우리는 뭘 해줍니다? 는 K 해줍니다. 는이 있으면 는 K 해줍니다. 이거는 문제 푸는 가장 기본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뭐가 A와 B와 C가 이 순서로 등비수를 이룬다니까 B제곱은 AC가 되는 거야 라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얘를 A로, 얘를 B로, 얘를 C로 만들고 싶으니까 A는 K의 X분의 1제곱, B는 K의 Y분의 1제곱, C는 K의 Z분의 1제곱이라고 놓고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K의 Y분의 1 전체 제곱은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K의 뭐가 되는 거야? Y분의 2가 되고요. 얘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네요. 이거랑 같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X분의 1과 Y분의 1, 그 다음에 뭐야? Z분의 1. Z분의 1까지 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똑같다. 얘 두 배랑 똑같다니까 X분의 1과 Y분의 1과 Z분의 1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X랑 Y랑 Z는 뭐야? 역수가 등차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랑 Y랑 Z는 이 순서로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되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활용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에 중점을 이어서 4개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의 정삼각형을 오려내서 뺀 시행을 1회 시행이라고 한대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빼낸 시행이 1회 시행이고 이 일을 남은 정사각형 3개에 대해서 반복해서 한 시행이 2회 시행이고
또 한 번 더 하면 3회 시행이 될 거고 또 반복하면 또 4회 시행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10번 시행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그냥 크게 봐봐. 얘가 원래 종이가 얼만큼 있었겠어? 4분의 루트 3, 2의 제곱. 즉, 루트 3만큼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는 얼만큼 남아있니? 4분의 3만큼 남아있지. 그지?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하나 빼간 거니까 4개 중에 3개만큼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했을 때도 어때? 두 번째 시행했을 때도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4분의 3만큼 남아있을 거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4분의 3만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4분의 3만큼 남아있을 테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4분의 3만큼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한 번 더 시행하면 어떻겠어? 그럼 여기는 얘 4분의 3, 얘 4분의 3, 얘네들의 4분의 3들이니까 또 전체로 봐도 4분의 3만큼만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한 번 시행할 때마다 4분의 3만큼씩 만들 테니까 10번 시행하면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끝. 저게 답입니다. 됐나요? 규칙만 저렇게 잘 찾아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등비수열이야. 근데 등비수열 어때? 할만하죠? 생각보다 더 쉽죠? 등차 수열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등차 수열도 사실 되게 쉬웠잖아. 처음에 딱 느끼기에는. 근데 어디서 좀 어려움을 느꼈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어려움을 좀 느꼈을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등비 수열까지는 좀 쉬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지수 계산만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면은 아까처럼 뭐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 이런 거 봤을 때 뭐만 해줄 수 있으면 잘 뭐 양변에 뭐 로그를 취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방정식을 풀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풀어내는 건 우리 지수 로그 파트에서 충분히 다 배워왔던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아주 아주 어마무시한 녀석을 하나 담고 있죠. 들어는 봤나요? 원리합계라고. 그 악명 높은 녀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쉬워요. 그 등비수열의 그 원리합계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준비해서 너희들 좀 더 추가적으로 풀게 만들 거야. 여기서는 좀 몇 개 없거든,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건 따로 선생님 준비할 거고 오늘은 원리합계는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건 따로 빼놨어.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그 지난 시간에 가우스라는 녀석이 미안해. 녀석이 아니죠. 그분이 그죠? 가우스라는 분이 A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제일 우리한테 지금 까다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와버렸네. 얘야 얘.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댕댕댕입니다. 댕댕.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해결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수학에서 이 댕댕댕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등차수열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어? 얘를 순서를 뒤집으면서 처리했었죠. 순서를 다 뒤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a 플러스 n-1d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다 같아지는 걸 이용해서 이 댕댕댕도 다 어차피 같아질 테니까 라는 걸로 퉁치면서 갔었단 말이야. 총 n개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갔었단 말이야. 그럼 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댕댕댕 ar의 n-1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걸 내가 sn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등비수열의 합인 s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저 댕댕댕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 있는 요 댕댕댕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잠깐 시간 줄게. 한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동안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나왔어? 나왔어? 자, 볼까요? 자, 일단 봐봐. 잠깐만, 이게 녹화 중이었네? 보자. 일단은 여기는 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어. 그럼 얘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근데 저기는 제 일반항은 지금 현재 등비 수열이니? 아니죠. 그지? 여기서 얘가 되려면 얘는 11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되려면 11을 곱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등비 수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규칙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이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요? 를 봤을 때 그냥 이런 규칙이네요. 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지? 저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에다가 내가 뭐 한 거야? 1 집어넣은 거니까 10 빼기 1이고, 2 집어넣은 건 10의 제곱 빼기 1이고, 3 집어넣은 건 10의 세제곱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가서 10의 n제곱 빼기 1까지 나는 이만큼을 다 뭐 하고 싶다? 더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은 그대로 싹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1분의 첫째 항 10 항의 개수 n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n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규칙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얘가 등비라는 규칙을 줬다고 하면은 그 규칙을 가지고 푸는 거지만 저렇게 얘네들 전부 다 어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도 어때? 이게 등비라는 규칙 자체가 아니잖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얘랑 얘는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차랑 등비가 섞였네. 그지? 그래서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 아니었어. 그냥 다음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는 걔를 어떻게 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항을 만들기가 사실상 이 규칙을 찾기가 사실상 굉장히 쉬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있잖아. 7, 77, 777, 7777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다 더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저기는 제 일반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제 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얘를 가지고 그럼 이거 일반하면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건 진짜 빡세단 말이야. 그죠? 저기는 쟤는 쉬웠지만.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 뭐야, 저 999 이건 누구 해결할 수 있는데 777 이거는 9분의 7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 13-6번 문제. 수열 AN에 대해서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복잡한 식을 준 것 같은데 여기는 얘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은 2배의 AN분의 AN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됐네. 그지? 됐나요? 그냥 통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A는 양수래. 그럼 여기가 0이 될 일은 없겠구나. 이거 약분해도 괜찮겠구나. 똑같으니까. 그지?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고 요거까지 넘어가면은 AN 그냥 이거 역수 취하자.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AN이 됩니다. 이렇게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n번째 항에다가 다음 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을 구하고 있잖아.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2분의 1을 곱해가면서 만들고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등비수열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나중에 이런 식을 뭐라고 배운다고? 점화식이라고 해서 다시 좀 되게 심층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얘를 보면서 등비수열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뭘 하면 되겠어요? 그냥 수열의 합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분의 1의 n제곱. 요렇게 했을 때 거기는 걔가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지수 부등식 풀어주세요라는 문제가 요 2번 문제, 요 문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야?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얘가 그냥 2분의 1 쪽 넘길까? 넘기자. 2분의 1 넘기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넘긴 거니까 그냥 2분의 뭐가 돼? 1.999가 되는 거고 1-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또 빼기 1을 해주고 빼기 1을 해줄 거야. 이거 없애주고.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됐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지수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불편하니까 뭘 준 거야? 로그를 준 거야. 그죠? 노가다 하지 말라고 로그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양 세 변에 로그 취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지수 부등식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패스. 넘어갑니다. 다음. 볼까요? 첫째 항에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8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최대 항은 54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합은 6, 5, 6, 0입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일단 미정계수 몇 개 있는지 보자. 첫째 항 A, 그 다음에 공비 R 몰라, 그지? 그 다음에 뭘 몰라? N 값 몰라, 그죠? 미정계수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식 몇 개 준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식 줬고 그중 최대항이라고 해서 하나 줬고 첫 번째부터 2항까지 합이라고 해서 하나 더 줬지? 식도 3개 줬네. 됐나요? 문자 3개, 식 3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끝!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 연립하는 건 너희가 충분히 이래저래 열심히 계산해보면 될 겁니다. 알겠나요? 넘어가 괜찮지 얘들아? 오케이? 넘어가서 그 아까 하던 얘기인데 봐봐. 요거지 요거. 요거 딱 보자마자 이게 수열의 합이 이거잖아. 수열의 합이 이거잖아.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네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지. 아까 했던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돼 있었어. SN이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가 등비 수열 AN이 등비 수열 조건을 구해주세요. 이거랑 이거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P가 되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요거랑 요거 더하면 0이 된다가 등비 수열의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정석에서 예제로 하나 빼놓을 만큼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봅시다. S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뭘 구하고 싶어? SN을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어.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렇게 연락에 설명했던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SN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아. 얘는 SN 빼기 SN-1을 가지고 구할 텐데 얘는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구나. 요 개념 가지고 똑같이 구하는 게 맞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보니까 10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그 다음 빼기 얘는 뭐겠어요? 10의 n-1제곱 빼기 1이겠죠. 얘들아 요거 가지고 요렇게 선생님이 식 썼는데 요거까지 다 이해되나요? SN 빼기 SN-1을 한 겁니다. 왜? SN을 저렇게 식으로 줬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AN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식을 쓰지 못하면 당연히 AN을 구할 수 없는 거야. 요 개념은 당연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 10의 n제곱 빼기 10의 n-1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거를 계산 못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긴 얘를 정리할 줄 모르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케이?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야? 9 곱하기 10의 n-1제곱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저게 뭐지?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충분히 많이 안 해봤다면은 충분히 좀 막힐 만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 곱하기 뭐야? 10의 n-1제곱이야. 10
n-1제곱이야. 이렇게까지 빼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지? 그지? 이렇게까지 빼놓고도 여기 있는 얘에서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도 심지어 있어요. 정말로.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게 당연하게 이거 계산 못하는 친구도 있어. 여기도 있을 거야. 누군가. 지금 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누군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거든, 얘들아. 10a 빼기 a는 얼마야? 9a잖아. 라는 이 상황이잖아, 사실. 이해돼요? 여기 있는 얘가 그냥 한 덩어리고 얘가 한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에 10배고 이 덩어리 그냥 하나 뺀 거니까 당연히 9배의 이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이 당연한 계산이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처음에 보면 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계산이니까 지금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던 친구들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희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됐습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에서 얘로 쪼개지는 것도 그냥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계산할 때 있잖아. 얘랑 얘를 계산할 때는 이거는 10이 몇 개 있는 거니? n-1개 있는 거지. 10이 n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공통 인수로 뽑아낸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사실은. 알겠죠? 얘랑 얘 공통인수는 몇 개 있어? 10에 n-1제곱개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10개가 남아있을 거고 얘는 1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10 빼기 1이니까 9가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9 곱하기 10에 n-1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A에는 열심히 구했지만 얘는 1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는. 그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형태는 첫 번째 항부터 다 등비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애라면서요 라고 했었잖아. 그지? 여기다 실제로 1을 집어넣어봐. 이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9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9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1로 퉁치고 가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만약에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얘가 플러스 1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첫째 항만 달라지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n제곱 더하기 2n 해서 플러스 상수항이 생겨버리면 n에 대한 2차식에서 상수항이 생겨버리면 첫째 항만 좀 따로 놀았었지. 나머지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등차 수열이 됐었는데 첫째 항만 따로 놀았었지.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개념을 한번 잘 잡아봐. SN이라고 하는 애가 AN 제곱 더하기 BN인 딱 요 형태만 가지고 있어야 요렇게 되어 있는 요 형태여야지 뭐가 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는 게 이렇게 생겨버리면 요렇게 생겨버리면 요게 생겨버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따로 노는 거야? 첫째 항이 따로 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어차피 이 SN을 가지고 내가 두 번째 항부터의 AN은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SN이나 이 SN, 여기는 얘나 여기는 얘나 AN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항부터 나오는 그 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SN 빼기 SN-1을 할 거고 SN 빼기 SN-1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어차피 C 빼기 C가 되니까 C가 사라지거든. 이해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 항부터는 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두 개의 식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는 거야? 첫째 항이 달라야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맞지만 얘는 여기 삑사리가 나 있기 때문에 첫째 항만 딱 삑사리가 나 있는 형태고 둘째 항부터 그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SN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S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라는 이런 형태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거라면 첫째 항부터 정확하게 등비 수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근데 얘도 여전히 A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었다면 얘랑 얘를 가지고 똑같이 내가 뭘 구하는 과정에서 AN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상수항이고 이것도 상수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계산하면 사라질 게 된단 말이야. 그죠? 둘째 항부터는 다 똑같은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랑 얘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 첫째 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의 첫째 항이랑 얘의 첫째 항이 달라지고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다 잘 이루고 있는 애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얘는 첫째 항만 삑사리가 났는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등차 수열의 합을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AN을 구한다면 걔는 그 AN이 뭐가 된다고 했어? 이 AN 플러스 B 빼기 A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 이거는 공식처럼 암기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첫째 항부터 다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둘째 항부터 가능한 겁니다. 첫째 항은 따로 집어넣어 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뭘 하기 싫으니까 Sn 빼기 Sn-1이라는 이 계산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암기해 놓고 요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이 등비 수열에는 그런 거 없나요? 등비 수열도 없으면 또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일 때 일반항도 구해줄 수 있어요. 밑에다 쓸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건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그 형태를 그냥 기억해 주는 게 훨씬 편해.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 N 밑에 있는 요 녀석 있지? M 밑에 있는 저 녀석이 뭐야? 공비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공비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S1이랑 뭐랑 똑같다며? A1이랑 똑같다며? S1이랑 A1이랑 똑같으니까 당연하게도 첫째 항을 얻을 수 있지. 첫째 항을 여기다 1 넣으면 AR 빼기 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R 빼기 A가 첫째 항이면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봐봐. 여기는 얘에서 내가 일반항이 궁금해. 얘가 1이라는 거 확인했어. 여기는 얘가 얘랑 더하면 0이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럼 얘는 AN이라고 하는 거는 공비는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돼. 첫째 항은 얼마니? 9네요. 얘는 9 곱하기 10에 n-1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일반항 구해버리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게 10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뭐는 못 구하잖아요. 첫째 항은 못 구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첫째 항만 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항부터의 A 값은 구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야.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일단 이것만 생각해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까지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었을 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선생님 AN이라고 하는 건 공비가 10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얘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11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는 첫째 항만 11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딩딩딩딩딩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딩딩딩딩딩딩이라고 하는 애들은 얘를 따르겠니? 얘를 따르겠니? 얘를 따라야지. 맞아요? 얘는 첫째 항만 삑살이 난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첫째 항을 가지고 등비 수열의 첫째 항으로 세워버리면은 얘네들이 다 망가진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상황일 때는 절대로 얘를 첫째 항으로 이렇게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여기가 1이었으니까 10의 n제곱 빼기 1이라는 얘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 나오니까 얘는 9가 되는구나. n 2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구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기억하고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시간이 다 남았는데, 그럼 이것도 할까 그냥? 이것 그냥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에서 왜 P 더하기 Q가 0이 될 때가 등비 수열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증명해 보자. 그러면 시간 남았으니까. 자, Sn 빼기 Sn-1을 계산할 거야. 나는 AN을 계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P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Q에서 빼기 P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할 거야. 됐죠? 그럼 어차피 여기는 Q 사라질 거고
이거 P의 R의 n-1제곱으로 묶어버리면 R-1이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는 n이 2 이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P의 뭐 R-1에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구해지는 거. 얘가 A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첫째 항은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못 구하니까 그 A는 내가 처음에 어디 갔어?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첫째 항이 P 곱하기 R 곱하기 더하기 Q잖아. 이게 첫째 항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도 그럼 첫째 항 얘랑 똑같이 나온다면은 얘는 첫째 항부터 다 등비 수열이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요. 어잉? n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뭐가 돼? PR-P가 TR 플러스 Q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없어지면서 넘어가서 P 더하기 Q가 몇이 돼? 0이 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P 더하기 Q가 0일 때 얘는 등비수열에 합의되는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첫째 항만 얘는 겉도는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첫째 항만 항상 따로 신경 써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본 순간 있잖아. 얘를 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엔 첫째 항 꼭 신경 써야 돼.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마치 로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로그 성립 조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얘를 본 순간, 그러니까 AN을 가지고 얘를 구할 거야. 다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이 과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첫째 항은 꼭 따로 신경 써줘야 돼. 라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공식이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등차 수열일 때 빨리 구하는 거, 등비 수열일 때 빨리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어요.